내 이름은 렌,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근으로 일주일이 끝나는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년 전까지는 리코와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나의 귀가가 늦어져서 그런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뭔가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걸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렌, 괜찮아? 뭔가 얼굴색이 안 좋아. 괜찮아.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둘이서 외출하기로 했지만 특별히 리코가 해주는 마사지? 하지만 쇼핑하고 싶어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괜찮아. 언제든 갈 수 있고 그것보다 렌이 힘을 내는 게 더 좋아. 리코, 그게 신입이 실수를 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대응하고 끝냈더니 조금 기가 빠진 것뿐이야. 이유가 어떻든 간에 건강이 최고니까. 오늘은 스테미나 요리라도 만들까? 진짜? 뭐 만들 건데? 렌이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럼 리코 특제 크림 스튜? 찐득한 까르보나라도 좋고. 고추 잡채에 교자도. 잠깐 그렇게는 못 먹어. 그럼 주말이니까 초밥이라도 먹으러 갈래? 정말? 오랜만이니까. 초밥이면 모니로보 초밥 가보지 않을래? 좋네. 리코는 나를 신경 써서 쇼핑을 취소하고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피곤했는지 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리코, 잠들어 버렸네. 미안. 피곤했나 보네. 조금 더 편하게 있어. 머리도 몸도 쉬어야지. 고마워. 엄청 좋아졌어. 리코, 배가 고파졌다. 미안. 조금 이르기는 한데 초밥집 갈까? 좋아, 갈래. 돌아갈 때 케이크집 들리자. 나왔다. 식후 케이크. 살찐다. 잠깐, 그런 말은 하지 마. 오늘은 특별하잖아. 농담이야. 나는 치즈케이크. 빨라. 보지도 않고 고르는구나. 하지만 케이크는 치즈케이크잖아. 잠깐 기다려. 케이크라고 한다면 밀푀유. 오랜만에 과일 타르트도 좋겠는데? 몽블랑도 먹고 싶어. 에클레어도 먹고 싶어. 안 되겠어. 뭐든 먹고 싶어. 진짜로 확실히 찌겠네. 나는 옛날부터 치즈케이크였으니까. 자기야, 얼른 빨리 가자. 배랑 등가죽이 붙어버리겠어. 걱정하지 마. 지방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씨, 뭐든 좋아. 초밥, 케이크. 나는 리코를 놀리면서 함께 초밥집에 갔습니다. 주말에 초밥집은 가족끼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붐볐습니다. 우리들은 바석에 앉아서 생맥주를 마셨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울렛이 생겨서 쇼핑을 갈 때도 엄청 큰 아울렛이다. 두근두근해. 정말? 뭐든 파네.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큰일인데? 확실히 그렇네. 천천히 보고 가자. 그래. 우와, 이 침대 세련됐다. 이 소파도 귀여워. 이 소파 우리 집에 딱이지 않아? 우와, 이거 쿠션감이 최곤데? 식탁도 한번 보자. 그래. 저쪽이야, 렌. 있잖아, 리코. 힘내서 집을 살까? 이런 가구 전부 넣어두고 말이야. 우와, 최고야. 뭐 아이가 없으니까 힘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아까 여기 올 때 옆에 있던 모델하우스가 마음에 걸렸어. 그런 게 있었어? 조금 있다가 가볼까? 참고할 겸 말이야. 그러자. 뭔가 재밌을 것 같아. 그때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가족을 보고 리코는 놀랐습니다. 왜 그래, 리코? 그게 거래처 부장님이 있어서. 으악, 들켰다. 저희 아내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그럼 이만. 들어가세요. 부장은 무뚝뚝했지만 딸처럼 보이는 아가씨는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리코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일적인 관계니까 별로 얽히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그렇게 우리들은 아울렛을 만끽하고 모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꿈같은 세상을 부풀리면서 우리들은 이자카야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생활도 소리를 내며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녀왔어, 리코? 자고 있나? 뭐 됐어? 뭐야 이건? 식탁에 올려져 있는 건 컵라면 하나였습니다. 언제나 리코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혼자서 밥을 데워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컵라면. 먹을 생각조차 사라졌습니다. 리코의 차가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섞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리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일은 어때? 그저 그래. 가끔은 나가서 밥이라도 먹을까? 바쁘잖아. 일이나 해. 벌써 나가? 이렇게 리코는 입을 다물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내 집을 갖기 위해서 힘들게 일한 결과가 이거라니. 리코도 처음에는 잔업하고 올게 하고 의욕 있게 말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잔업은커녕 놀러가서 한밤중에 집에 돌아왔고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어져서 그대로 시간만 지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리코가 좋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경치가 좋은 빌딩의 최상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려고 엘리베이터로 4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알았어. 나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우와, 줄 서 있네. 이거면 1시간보다 더 기다려야겠네. 포기할까? 나는 리코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코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들리길래 나도 모르게 숨어버렸습니다. 미안, 오늘은 남편이 쉬는 날이라서 못 가. 조금 있으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 평일이면 괜찮으니까. 아,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한 불륜이구나.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리코를 보고 나는 속이 안 좋아졌습니다. 내 식욕은 바로 없어졌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불륜 현장을 덮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일 일을 가는 척하면서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집을 나가서 리코가 외출하는 걸 확인하고 미행했습니다. 대체 누구랑 바람 피우는 거지? 설마 내가 아는 녀석은 아니겠지? 그러면 진짜로 이성을 잃을지도 몰라. 리코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지하철을 타네.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리코는 지하철에서 내려 만나려는 장소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의하면서 미행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건가? 대체 누가 오는 걸까? 드디어 클라이맥스다. 그리고 한 남자가 리코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남자 아울렛에서 만났던 무뚝뚝한 부장?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고등학생 정도의 딸이 있다는 건 꽤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런 연상이 아니라도 주변에는 만날 남자가 많을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리코가 저런 연상을 고른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이서 어디에 가는 거지? 미행하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저런 영감이랑 진짜 더럽네. 잠깐 기다려. 나 이제 이 앞은 갈 수가 없어. 둘은 호텔 거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이 앞에 미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사진이면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나는 탐정사무소에 가서 부장의 집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부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륜의 확인을 위해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아내랑 부장님이 저지른 불륜 때문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불륜이요?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불륜 같은 걸 저지르다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용서 못해. 증거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웃기고 있네. 나이 먹어서 불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버렸네요. 아내 회사 거래처 부장님이라고 들었는데. 아, 그때 아울렛에서 만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상하게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거래처 사람이면 안절부절 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때 이미 불륜 관계였다는 말이네요. 이건 추측이기는 한데 그때는 불륜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변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평일은 둘이서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그렇네요. 듣고 보니 그 즈음부터 확실히 주말에 자주 일을 한다고 하는 날이 늘었어요. 귀가하는 것도 늦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역시 용서 못해. 저번 달 휴가는 혹시 진짜 휴가였나요? 네, 그렇긴 한데요. 불륜 여행입니다. 저 급성 위염으로 입원했었어요. 하지만 출장은 자기가 꼭 가야 한다고. 지금까지 출장 같은 건 거의 없었는데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용서 못해.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그리고 하나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낸씨, 어떻게 할 셈이에요? 그러네요. 반격해줘야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철저하게 하기로 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사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반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리코의 귀가를 기다리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리코는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잠깐 할 이야기가 있는데 좀 앉아볼래? 뭐야, 자고 싶은데. 되게 피곤한가 보네. 뭔데 그래?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데, 랜도 매일 늦게 들어오잖아. 집을 사기 위해 힘내자고 한 건 어디 간 거야?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해. 무슨 의미야? 집을 산다는 구실로 여자라도 만든 거 아니야? 웃기지 마. 지금 회사로는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까 빨리 끝내고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야. 뭐가 나쁜데? 그런 건 몰라.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니 바보 같아 정말. 그래서 불륜이야? 말도 안 되는 선택 미스네. 당신이랑 같은 취급하지 마. 본인이 불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너무하잖아. 잘도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처구니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뭐? 바보 취급하지 마. 그럼 이건 뭐야? 불륜의 증거잖아. 게다가 거래처 부장이랑 20살이나 차이 나는 영감이랑 말이지. 기분 나빠서 토가 나올 정도야. 뭐야? 탐정이라도 고용한 거네? 기분 나쁜 남자야? 갑자기 정색을 한다고? 뻔뻔한 여자네. 그래, 이혼해 이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래, 이혼하는 게 좋겠어. 위자료는 많이 받아줄 테니까. 그런 돈 못 내. 돈 같은 거 없는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야. 마음대로 해. 이혼 신고서? 여기 있으니까 사인해. 상당히 준비성이 좋네. 당연하지. 너랑 같은 공간에서 공기를 마신다는 것 자체로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됐어. 나 나갈 거야. 이혼 신고서에 사인하면 마음대로 해.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말해. 바보 아냐? 변호사라고 말하면 쫄 거라고 생각한 거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만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 법정에서 만나자. 짜증나. 돈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가져간다는 말이야? 상대를 못 해주겠구만. 그럼 잘 있어. 리코는 그렇게 말하고 이혼 신고서에 사인을 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부장에게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이혼을 제발 하지 말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고요. 당연한 거죠. 남자가 마음대로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용서해달라고 하다니.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절대로 반격을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부장의 딸인 나나가 너무도 용서할 수 없었는지 회사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지사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회사의 부장입니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거래를 맺고 있는 라인 상사의 니코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거래처 여자와의 불륜을 용서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회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나나의 행동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분노하면서 내가 반격을 하기 전에 나나가 폭탄을 터뜨려준 건 예상 밖의 일이어서 사모님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나는 아버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리코의 회사까지. 리코 씨 있나요? 전데요. 이 사람 스코 상사 부장이랑 불륜이에요. 어쩔 셈이에요? 가족을 괴롭게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있고 너무해요.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당신 누구예요? 부장의 딸인데요. 증거 사진도 있어요. 어? 하지 마.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입원하고 있을 때 불륜 여행이라니 말도 안 돼.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날 때 호텔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이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리고 왜인지 사내에서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 상처받은 마음과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박수가 된 거겠지요. 그리고 부장은 해고되었습니다. 리코 쪽은 나나가 돌아간 후 그 자리에서 달아나더니 그대로 퇴직했다고 합니다. 18살의 여자아이에게 당하고 아주 부끄러웠던 이야기였습니다. 나와 사모님은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하고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그 이후 연이 닿아서 재혼했고 나는 아내와 무늬로봇 랜드에 갔습니다. 귀한 한정의 러브베어가 판매되고 있어서 너무나 갖고 싶다고 말하기에 결혼 기념으로 좋겠다고 생각하며 사줬습니다. 그리고 인형 옷을 입은 캐릭터가 손님과 사진을 찍으며 시끌벅적했는데 위험해! 인형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형 옷의 머리를 벗긴 순간 놀랐습니다. 부장님! 예전 부장님이군요. 거기서 부딪힌 다른 쪽도 인형 머리를 벗었고 좀 뭐하는 거야? 조심하라고 했잖아. 리코? 왜 너희들이 이런 곳에서 둘이 모여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건가요? 바보 같네. 우리들 결혼했어. 뭐? 너 아직 19살이잖아. 게다가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이 썩을 남자랑? 뭐? 당신한테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20살이나 나이 차이 나는 아이 같은 여자랑 불륜하다니. 레는 썩을 남자가 아니야. 당신 레네 아이를 임신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안 됐는데. 놀기만 했으니까 아이가 안 생겼던 거 아니야? 바람 피우는 동지끼리 아무쪼록 잘 지내보시라고요. 그리고는 직원이 달려와서 뭐 하는 거야? 인형이 머리를 벗다니 전대미문이야. 해고야. 지금 당장 돌아가. 잠깐 기다려주세요. 부딪혀가지고. 부탁드려요. 해고는 제발.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꿈의 나라에서 인형 옷을 벗다니. 의식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하다니 어떻게 될런지. 한편 우리는 많은 꿈을 받아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둘은 헤어졌다고 합니다. 서로 일도 찾지 못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친구도 회사 동료도 한순간에 모두 잃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나나와 결혼하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나의 엄마하고 4인 가족이 되어서 북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나나가 엄마를 지키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나를 여성으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나의 인생을 전부 받아들여서 그 모든 걸 지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